9회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이번 회부터는 약 20회에 걸쳐 지리적 위치와 지역 및 지명에 대한 고찰이 있을 것이며 이후 중국사 25사의 상고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명과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만 있으면 얼마든지 독학으로 천하사를 독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흰증 동국 여지선난과 기타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은 자제하고 지금까지 많은 문구들을 인용하면서 축적된 지식들의 바탕하에 지리적인 위치를 직접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제본된 책에 있으니 제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역사의 무대 1월 5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상고사와 중국사 25사가 전개된 우리의 역사 무대가 1월 5학에 저본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역사 무대가 그렇게 좁은 데서 전개되느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핵심, 진실은 여러분들의 시야와 생각 내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다가 놓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진수를 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 그리고 상식들이 얼마나 진실과 멀어져 있는지 또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는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진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스스로 역사의 진실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고 여러분들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 도넛 속에 있었던 잘못된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중앙아시아 지도를 놓고 중국사 25사를 전개시키며 역사적인 무대가 중앙아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그 무수히 많은 설명을 했는데도 아메리카가 우리의 역사 무대라든지 또는 강단사 동북공정이 맞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분들과는 지식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역사 무대는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현재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청와대 또는 용산입니다. 이곳이 큽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이라고 그동안 당연시 생각했었던 고정관념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고정관념을 바꾼 이 각구의 방법이 역사에 관한 아리아넥스를 해탈의 길로 인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만약 1월 5학 지역이 황제의 직할지였고 나머지 중앙아시아 전체가 제국들의 봉지였다면 중앙아시아 전체가 통제되지 않는 전쟁의 불꽃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이러려고 천황님께서 제정물리를 시행하셨겠습니까? 황제의 직할 도성은 관중에 있었던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인 부리성으로 한정되고 그 외에 1월 5학 지역은 조그맣게 제후국들의 봉지로 있었으며 1월 5학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전체는 황제의 직할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 구도의 그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은 왜 이러한 정치적인 구도의 그림을 그렸을까요? 만약 중앙의 황제가 정사를 잘 펴면 관중의 도성 주변 지근거리에 있었던 1월 5학의 제후국들을 장악해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황제가 폭군이 되어 들어서면 관중의 도성 밖 지근거리에 있었던 제후국들의 연합에 의해 얼마든지 황제를 응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역학구도였습니다. 가장 소수의 희생으로 썩은 것을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떠한 왕조도 전쟁의 범위가 1월 5학을 벗어나지 않고 교체되었습니다. 1월 5학 밖의 중앙아시아는 항상 평화 상태이며 모든 패권 구도의 중심은 1월 5학 내에서 전개되며 이들 정치 구도를 항상 바라보는 눈길이 왕부의 도성 근처에 있었으니 천하의 중심 금성천주와 그곳의 왕이신 천황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
무대 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현재까지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신시계천이 일어난 금강산 중에 천하의 중심 천조가 있었던 곳을 개경서울로 특징했으나 정확하게는 오악인, 금강산, 화산, 한라산, 지리산, 오봉산인 낙산이 있었던 모든 지역이 경도인 서울이었으며 제후국들이 포진한 영역이었습니다. 1월 오악 이외의 지역은 황제의 직갈지였습니다. 황제의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오악이 제후국들의 영역이며 그곳을 벗어난 곳에 황제의 직갈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는 고립된 섬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 명심해야 될 사항은 황제의 봉작, 봉지를 받은 제후국들과 오악 내의 사람들만이 중앙 왕조의 권력과 파워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송고려 시대에 등장하는 북코리아의 몽골조차도 무신 정권을 제압했지 황제의 권력 투쟁에는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1월 오악에 바뀐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스키타이 아리안들 중에 정치와 권력에 관심이 있었으면 오악의 제후국과 황제의 정치 시스템을 통해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단 오악의 외부의 군대가 오악의 내부로 들어올 수는 없었으며 단 하나 예외가 중앙의 군대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무신정권 시기에 이러한 중앙의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북코리아 아라사 제국 몽골의 존재는 제외되었습니다. 몽골은 천주의 인가를 받은 또 다른 스키타이 고려의 무신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 아리안들이 천하의 중심인 오악의 중심부로 출세를 하기 위해 가는 것을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황제의 상징인 1월 오악대의 무대 오악이 천하의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말은 제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마의 산지가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인터넷을 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왕의 총참모 강태공이 봉지를 받은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조선 역사의 제주이며 이곳이 몽골의 말 사육장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 제주는 현재와 같이 남해에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던 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현재의 남해바다 한가운데의 제주도에 말 사육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 사육된 말들을 경도의 도성으로 이동시켰는지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가 금강산 옆 관중에 있었다는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제발 제본의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답은 제본에 전부 있습니다. 이곳 제주에서 귤이 생산되었다고 하며 그곳 제주에 있었던 강이 한강인 압록강이고 바다가 바로 동정호였습니다. 신하군과 인군, 군. 단군, 왕금의 군은 신하군일까요? 아니면 임금군일까요? 만약 이 군자가 임금군이라면 고려 조선조의 모든 군들과 대군들이 모두 임금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영모죄로 모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군은 신하군입니다. 단군, 왕금의 군은 신하군으로 천황님인 박다랑 부처님의 신하라는 말입니다. 역사를 조작하고 옹이하는 니은들이 이 군을 임금군으로 변조시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돌려막기의 최후는 파산입니다. 모든 내용들은 제본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